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지만 3학년 2학기 내용이 좀 대단원으로 보자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삼각비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이 원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단원에 해당하는 게 이 통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제 통계 파트 내용이 좀 비중이 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되게 심플해. 어렵지 않아. 그냥 공식 외워놓고 계산해가지고 대입하는 느낌이라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진행을 하고 호메실중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부터 먼저 진도를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처음부터 진도가 이어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 하루면은 진도를 다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통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삼포도는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분포도라고 보시면 돼요. 분포도. 얼마나 자료가 이제 그 대표값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오케이? 나중에 그래서 너희들 그 시험 성적표 받아보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같이 써서 적혀져 있는 시험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있나? 표준 편차 없나? 네. 시험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같이 있냐고? 없어? 나중에 고등학교 성적표라든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그 표준 편차가 같이 써져 있는 성적표를 받아보게 될 거야. 그게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인지를 나타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3점도라는 게 나오는데 솔직히 나 이 3점도는 초등학교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만큼 너무 쉬워. 말도 안 되게 쉬워.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요. 자, 그러면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대표값과 삼포도인데 먼저 대표값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대표값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에 대한 결과들을 여기다 갖고 와서 수학 시험 성적 결과야. 우리 반. 오케이? 누군 100점, 누구 95, 100, 90, 60, 그 다음에 50점도 있을 거고 70점도 있고 80점도 있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얘네들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량이라고 불러. 변량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변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모두 다 변량이라고 해. 너 수학 잘해? 물어봤을 때 저 이번에 수학 100점 나왔어요. 그러면 잘하네 라고 생각을 하지. 맞아? 근데 수학을 잘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실력에 대한 지표를 숫자로 나타낸 것들은 다 변량이야. 너 몸무게 몇 킬로야? 100킬로야. 우와 엄청 뚱뚱하네. 나 몸무게 50킬로야. 우와 완전 말랐다. 라고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은연중에 머릿속에 몸무게라고 하는 그 수치에 대해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인 거거든. 몸무게라고 하는 것이 100kg이야 라는 걸 들었을 때 엄청 뚱뚱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그리고 그래서 숫자로 나타나져 있는 모든 자료들은 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수학 성적이든 몸무게든 키든 발 사이즈든 뭐든 간에 숫자로 나타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뭐다? 변량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량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모든 것을 변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변량이 보통 여러 개가 나와. 여러 개 나왔는데 얘를 대표하는 숫자를 정하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대표값은 평균이죠. 평균 알잖아. 평균은 변량을 다 더해. 그리고 변량의 개수로 나눠줘. 이게 평균이야. 대표값에서 배우는 첫 번째 대표값이 바로 평균. 그래서 평균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전체 변량을 다 더해서 변량 개수만큼 나눠준 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한다. 근데 이 평균은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아. 예를 들어서 연봉 조사를 해. 근데 우리 연봉이 얼마일까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 1억, 2억, 우리 많이 벌자고 3억, 쌤이 1억, 5억, 10억, 1억이야. 근데 갑자기 이건희 회장입니다. 참 돌아가셨잖아. 이재용 회장입니다. 하는 거야. 오케이? 연봉 5천억. 그럼 우리 평균 연봉이 전부 다 100억이 넘어가야 돼.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어.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전체적인 평균 연봉을 조사할 때 평균 연봉이 있고 중위소득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 평균 연봉은 상위 1% 많이 버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균이 끌어당겨지거든.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이 대표값 두 번째 것인 중앙값이라는 걸 사용해요.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변량을, 이 말이 꼭 필요해. 변량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변량 개수가 홀수개면 상관이 없어. 홀수개면 중앙에 위치하는 값 3이 된 거, 중앙값. 오케이? 근데 이게 짝수개가 되면은 너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돼. 3.5가 돼. 그래서 중앙값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변량 개수가 홀수개야. 그러면 2분의 n 더하기 1번째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2분의 n 더하기 1번째 변량이 중앙값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괜찮죠? 그리고 변량 개수가 짝수개일 때면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더하기 1번째 변량의 평균. 문자로 너희가 막 외워서 기억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홀수개면 가운데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건 6개잖아 지금. 맞아? 그럼 2분의 6을 하면 세 번째지. 맞지? 세 번째 변량과 세 번째에다가 1을 더해준 네 번째 변량의 평균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변량 개수가 홀수개야 라고 하면 2분의 n 더하기 1번째 여기다 3 넣으면 세 번째가 되는 거지. 5 넣으면 세 번째가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근데 중앙에 위치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좀 잘 이해를 하는 편이긴 한데 요게 더 중요해. 쌤이 예전에 그 중학교 시험 문제 이런 보기를 본 적이 있어. 옳고 그르네. 이거 참이야 버짓이야? 참이야 버짓이야? 참이야 버짓이야? 이거 거짓이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단 말이 없어. 무슨 말인지 해가지?
오케이? 문제가 이렇게 야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량 중앙값을 얘기할 때는 너희가 항상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다음은 최빈값. 왜 이래 이거? 기분이 너무 좋나? 세 번째 최빈값. 최빈값은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빈값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언제 안 나오고 언제 나오고 언제 하나만 나오는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도수라는 단어를 쓰거든. 도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변량의 개수를 도수라고 해요. 그럼 도수가 모두 같을 때는 최빈값이 없어. 이 규칙을 첫 번째로 너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얘는 1의 개수, 2의 개수, 3의 개수, 4의 개수, 5의 개수가 전부 다 어때요? 뭐이나? 1의 개수, 2의 개수, 3의 개수, 4의 개수, 5의 개수가 몇 개? 전부 다? 한 개. 다 똑같지? 그럼 도수가 다 똑같은 거지? 그럼 얘는 최빈값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 이렇게 나왔대. 1이 두 번 나왔고 2가 두 번 나왔고 3이 두 번 나왔는데 4가 한 번 나왔지. 맞지? 그럼 얘는 최빈값이 뭐가 되냐면 1, 2, 3이 되는 거야. 최빈값이 없을 때는 변량의 개수가 전부 다 똑같을 땐 최빈값이 없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변량이 이렇게 나왔대. 1, 1, 2, 2, 3, 3, 4, 4가 나왔대. 그럼 이때도 없다가 돼야 돼. 최빈값 없어. 인정? 근데 만약에 1, 1, 2, 2, 3, 3, 4가 나왔어. 그럼 최빈값이 1, 2, 3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1, 1, 2, 2, 3, 3, 4, 4 나왔다라고 한다면 1만 3번 나온 거지. 그럼 이때는 최빈값 1 되는구나.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 상황별로의 생각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안 어렵죠? 안 어렵지? 이게 대표값 끝난 거야.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 세 가지. 평균은 모든 변량을 다 더해서 변량 개수만큼 나눠준 게 평균. 평균은 솔직히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너희들 학교 시험 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별로 점수 막 조사한 다음에 평균 몇 점이지 막 계산해보잖아. 솔직히 이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뭐 어렵지 않을 거고. 중앙값 같은 경우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게 포인트고, 세 번째 최빈값은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수가 모두 같을 때, 변량 개수가 모두 같을 땐 최빈값 없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변량 개수가 다 같은데 얘만 좀 적네. 그럼 1, 2, 3 전부 다 최빈값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로 한다면 최빈값 1이구나 봐주시면 되겠구나 까지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예전에는 그 도수분포표에서 대표값 구하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요즘에는 어려운 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최대값 단원에서 어려울 건 없을 것이다. 그 문제를 한번 같이 봐보자. 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은 변량을 다 더해서 변량 개수로 나눠준 게 평균이다. 첫 번째 얘기한 거고,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변량을 전부 다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 중앙에 위치하는 값, 만약에 개수가 홀수개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요거 1, 2, 3, 4, 5에 대한 중앙값은 3이구나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 2, 3, 4, 5, 6까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두 개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계산해 준 게 중앙값 되는구나 봐주시면 되는 거고,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인데 1, 2, 3, 4, 4, 5가 나왔다면 2가 두 번, 4가 두 번이니까
2하고 4가 둘 다 쉐빈값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평균 구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 좀 풀어보고 넘어갈래?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어? 여기만 풀어봐. 렛츠고. 92페이지 풀어보세요 지금. 쉬우니까. 여기 나와있는 줄기와 이 그림도 찍으면 그냥 변량이 이렇게 나와있는 줄기가 10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어 나왔잖아. 1, 바, 6이 16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의 자리 숫자들이고 그러면 변량으로 환산을 해보면 16, 16, 18, 22, 23, 25, 25 그 다음에 30, 32, 33 요거를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럼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선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건 변량 개수가 몇 개일까? 그러면 요거 3개, 4개, 3개니까 10개지. 그러면 5번째 변량하고 6번째 변량의 평균값 계산해 준 게 중앙값 되는 거지. 둘의 평균 계산해보면 24 되는 거다.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최빈값이라고 하는 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얘가 2번 나왔고 얘도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거 2번 나온 거 없잖아. 그럼 최빈값은 16하고 25가 되는 거지. 선생님 최빈값은 어디서 써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쓰는 최빈값은 신발 사이즈. 신발 사이즈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는 사이즈별로만 준비를 하잖아. 260, 265, 270 단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최빈값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는 옷의 사이즈들을 준비를 해놓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할 3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3포도는 내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분포도야, 분포도. 대표값은 평균으로만 잡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배워야 할 분산과 표준편차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이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특목고에서 수학 성적을 보면 특목고 수학 성적을 보면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80점 나왔다 치자. 표준편차가 한 3점대 정도 돼요. 근데 저기 있는 7고거나 호메실고나 일반고에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70이 나왔다 치자. 표준편차가 한 20 정도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특목고는 평균에 애들이 거의 다 몰려 있어요. 다 고만고만한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공부를 얼추 다 열심히 하니까 점수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나온다고. 완전 수포자인 애들이 많이 없다 이거지. 그리고 또 평균으로부터 많이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일반고는 수포자부터 잘하는 애들까지가 분포가 고루고루 되어 있구나 라고 너희가 이해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가 표준편차라고 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수가 고루고루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구하는지를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3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1단계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편차예요. 편차가 뭐냐면 변량에서 평균을 빼준 것을 편차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1, 2, 3, 4, 5라고 하는 변량이 나왔다 해보자. 평균이 얼마야? 3이에요. 이거 굳이 막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눌 필요 없이 3으로부터 똑같이 떨어져 있고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 3이겠구나 이렇게 봐주셔도 돼요. 괜찮죠? 그럼 너희가 먼저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편차를 먼저 구해줘야 돼. 편차. 편차는 뭐냐? 변량에서 평균값을 빼준 걸 편차라고 해요. 그럼 1에서 3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 3에서 3 빼면 0, 1, 2까지가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편차를 다 더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야. 편차를 다 더하면 항상 0이야. 왜냐면 변량에서 편차 평균만큼을 빼준 것들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와. 괜찮아요? 이건 외워줘야 돼. 편차 총합은 항상 0이에요. 오케이? 평균보다 큰 변량에 대한 편차는 양수가 나올 거고 평균보다 작은 변량의 편차는 음수가 나올 거야. 그리고 편차에 대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량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 편차에 대한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변량은 평균에 가까이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전에 쌤이 대학교 때 그 통계학과 교수님한테 쌤이 그 확률과 통계 수업을 들었었는데 옛날에는 이 분산을 구할 때 편차들을 구해가지고 절대값을 씌웠대. 절대값.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을 매겼대. 그리고 이걸 분산이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반영이 안 되냐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평균이 예를 들어서 60점이야. 근데 내가 70점을 맞았어. 진혁이가 80점을 맞았어. 얘가 평균이야. 편차를 구하면 나는 10점 나오지. 진혁이는 20점 나오지. 근데 평균으로부터 10점만큼 오르는 그 노력보다 20점만큼 오르는 그 노력이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야. 딱 2배만큼 있는 게 아니잖아. 더 힘들잖아. 뭔 말이지 얘가? 평균이 60점인데 내가 70점 맞는 것보다 80점 맞는 게 딱 그 편차 대비로 보면 딱 2배만큼만 반영이 되잖아. 근데 이게 더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반영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어려운가? 뭘 예를 드는 게 좋을까? 이게 기본적으로 점수라고 하는 것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가 더 힘들어. 나중에 너희가 이제 정규분포라는 걸 배우는데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얘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평균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인원들이 점점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10점만큼 떨어진 인원들은 요만큼 생기지만 20점만큼 떨어지는 건 더 힘들거든. 인원이 훨씬 줄어들어. 가면 갈수록. 30점 떨어지는 건 말도 못하고요. 무슨 말인지 가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멀리 떨어지는 게 힘들단 말이야. 더 힘들어. 2배만큼 힘든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게. 그래서 요걸 반영하고자 이 편차를 제곱을 하는 거야. 편차를 제곱해요. 그래야 더 멀리 떨어진 게 더 많이 반영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봐. 조금 어려운가? 외워줘. 이해 안 가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균으로부터 어떤 값이 떨어진 것보다
2배만큼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2배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서 그걸 반영하고자 이 편차들을 제곱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 제곱한 값들을 전부 다 더해요. 그리고 변량 개수로 나눠줘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군가 너희에게 분산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편차들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다. 편차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 변량 개수만큼 나눠준 것이 분산이다.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위가 안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어 얘네들 단위를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1점, 2점, 3점, 4점, 5점이야. 그러면 평균의 단위도 점이었겠지. 3점. 맞아요? 편차 단위도 점이었을 거야. 왜냐면 변량 마이너스 평균을 해준 거니까. 달리듯이 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을 제곱하는 순간 점의 제곱이 돼요. 점의 제곱이란 단위는 존재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아요. 분산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에는 단위가 붙지 않아. 오케이? 이 분산에 단위가 없다 보니까 단위를 맞춰주고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루트를 씌워. 루트 분산.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표준 편차라고 불러. 얘는 다시 단위가 붙어. 그래서 분산만 단위가 없어. 분산만. 단위를 맞춰주고자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3포도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어떻게 구한다? 각각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평균을 이용해서 편차를 모두 다 구한다. 편차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편차들을 전부 다 제곱한다. 제곱. 그 다음에 제곱해준 편차들을 가지고 전부 다 평균을 구한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변량 개수만큼 나눠준 값을 분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러면 단위가 안 붙어. 단위가 깨지거든. 그래서 루트를 씌워준 이 값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 한다까지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편차 총합은 항상 0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보다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고 각각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 매겨준 것을 분산이라고 한다.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변량 개수로 나눠준 것을 분산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 분산에 루트 씌워준 값을 표준 편차라 한다까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해준 것처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아져 라는 건 자료가 평균에 몰려 있음을 의미해요. 이걸 평균이라 했을 때 자료가 평균에 몰려 있으면 몰려 있을수록 표준 편차와 분산 값이 작아져요. 반대로 만약에 표준 편차와 분산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얘를 평균이라 했을 때 세로축이 도수인 거야. 변량의 개수. 어려운 거야. 이해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변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에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표준 편차와 분산이 작아진다. 자료가 고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고르게 나온다. 자료가 고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희가 하나 중에 착각하는 게 선생님 점수가 다양하게 나온 게 자료가 고르게 나온 거 아니에요? 막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이게 고른 게 아니야. 고르게 나오는 건 평균이 60점이 나왔을 때 전부 다 60점 나오는 자료들을 자료가 고르게 나왔다라고 표현해요. 고르게 잘 나왔다. 이렇게. 이해가죠? 그래서 표준 편차와 분산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넓게 흩어져 있다를 의미하는 문장까지요. 여기 한번 풀어봐. 93페이지. 렛츠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알려줄게요. 문장을 좀 비우고 찍었어야 되는데. 평균이 4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가도의 3으로 나눈 게 4라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야? 12. 그럼 얘네 5개에 대한 평균이 얼마냐 물어봤으면 가도해주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에다가 3 더하기 8 해주면 12를 5로 나눠주기 얼마입니까 물어본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면 얘는 24가 되고 5분의 35가 돼서 7 나온다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별거 없고 중앙값 연우 재민이 나와 있는데 중앙값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으면 뭘 먼저 해줘야 한다? 뭐 임마? 중앙값 구하래. 뭘 해줘야 돼? 세번 볼수 있어. 변량 중앙값 구하려면 뭘 먼저 해줘야 돼?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가야 돼. 그래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시켜줘야지. 그럼 얘는 3, 4, 5, 6, 7 8이 몇 개 있어? 8이 2개 8, 8 9, 10 9, 90이네. 그러면 변량 개수가 지금 10개니까 5번째하고 6번째 평균값 7.5가 중앙값 되는 거지. 얘가 A다 얘기해 준 거고. 다음 재민이 1, 2, 3 4는 안 보이고 5가 2개 보여. 5, 6 하나 보이고 7 안 보이고 8 2개 8, 8 9 하나 10 하나까지. 그러면 전체 변량 개수는 똑같이 10개니까 5번째하고 6번째 평균값 계산해준 5.5를 계산하는 게 B가 되는 거지. 이게 넣으면 13되는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네. 별거 없죠? 오케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변량 개수가 홀수개면 가운데 위치하는 값 계산하면 되고 짝수개면 가운데 있는 2개 값에 대한 평균값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거. 얘네들은 약간 예전에 도수분포표를 좀 간단하게 배운 적은 있지 않나? 없나? 자 보시면 A 연극과 B 연극을 모두 관람한 후 평점을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A 연극의 평점에 대한 최빈값 A점 B 연극에 대한 최빈값 B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1점 준 사람이 4명 이게 지금 단위가 명이거든. 2점 준 사람이 6명 3점이 X명 4점 8명 5점이 10명이다 얘기를 해준 상태인 건데 B 연극을 관람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 점수 준 사람 수 총 사람 수가 몇 명이야? 얘가 10명 20 얘가 20이면 40명인 거지. 그러면 A 연극 관람한 사람 수도 40명 되지 않겠어? 그럼 얘네들 나온 게 10명